뷰출레이의 이미지의 투 키워드가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초점은 이쪽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의식, 그 의식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이고, 의식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현재 자기의 삶의 상태입니다. 실제 삶이라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도화지가 있어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창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의 도화지 위에 그려놓은 그림을 자기라고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갇혀서 삶이 그만큼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의식이 대상, 아상, 법상, 공상 네 가지로 나누온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큰 배경이 되는 의식이 공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공상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법상의식, 그리고 이 법상의식 안에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 거의 의식, 그리고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가짜,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 의식, 이걸 대상의식 이렇게 해서 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의식은 불교로 치면 색수상 행식 5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생각과 감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의식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내가 만든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창조한 것.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진실은 아니죠, 그죠? 실제는 아닙니다.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죠.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진짜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실제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뭘로 만드느냐?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명상을 이렇게 해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생각과 감정을 쓸 때 어떤 의식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을 써서 나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있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럴까, 내 거는 이렇게 너무 부족해, 자기에 대한 부족감과 비난으로 그런 세상을 교류하면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걸 보면서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 너무 좋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비교하면서 보는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주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군. 그래. 그러면 행복한 것도 내가 만들면 되겠군. 그래. 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세상을 나는 만들까?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러한 것을 탐구하고 관찰해 보면서 의문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사색하고, 이것이 잘 되는 관리를 하는 것을, 이 전체를 영성에 들어가는 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의 의식 속에 있기도 하고 감정의식 속에 있기도 하고 육체적인 의식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의식 속에서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상의 공부를 일요일인데도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초점이 이제 여기에 두어서 생활 명상이라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그 생활 속의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라고 했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서 상사, 동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져와서 똑같이 비춤과 알아차림을 하는 비법을 키워드를 바꿔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있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우리의 삶은 의식의 상태가 생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죠. 그죠? 생명이 생생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이걸 생활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생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활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고. 생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다고. 그 살아있어서 살아있음이 활동하고 있는 걸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 생명을 잘 살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활을 만드는 배경이 아까 여기 했듯이 의식의 배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의식에 활동하고 있는 것은 생명. 생명이 의식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활동하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먹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먹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든다 그러면 먹는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활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비싼 거 먹는 사람은 생명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거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라면 먹는 사람하고 비슷해.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뭐냐? 실질적인 생명은 주변에 여기에 이렇게 항상 보이지 않는 이 진동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이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진동수의 의식이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대할 때 얼굴빛이나 삶이 항상 활력이 있어요. 밝아요. 어디 가든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밥을 똑같이 한 그릇 먹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밝고 활력 있게 막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한 그릇 먹었는데도 뭐야 매일 이지부리야 힘 빠져가지고 그냥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사람 만났다 하면 매일 죽는 소리 해서 그럼 진짜 생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진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낮은 의식에 있으면 생각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되다 보니까 생명 에너지가 다 막혀버려요. 이 신경 통로에 이 피도 탁해지고 다 막혀버린다고. 그런데 의식이 자꾸 높아지면 의식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에너지에 높은 주파수에 올라가 있으면 생각도 너무 가볍고 유연하고 감정도 막 너무 사삭사삭 잘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쫙 있어. 사랑이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생명 에너지가 진짜 생명 에너지지 먹는 것 화학작용이지 생명은 아닙니다. 인도의 요기들은 한 30년, 50년을 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면 돼. 근데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생각과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익숙한 생각에 계속 놀아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건드리 딱 하면 화나는 감정이 튀어나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매일 불안한 감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활기 있게 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의식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 자, 이것이 의식의 밭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의식의 밭이 있어. 이 의식의 밭을 먼저 갈아야 돼. 씨앗을 심으려고 그러면
갈아야 된다. 근데 의식의 밭이 안 돌봐가지고 전부 돌멩이고 잡초가 뒤따 자라있고, 그러면 여기다 대고 씨앗을 백날 심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좋은 이야기 백날 들어봐야 자기의 지금 밭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디 뭐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어디 좋은 이야기 있으면 듣고, 책 읽고 백날 해봐야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밭을 비추어서 이걸 먼저 깨끗하게 딱 갈아놔야 돼. 지금 이 작업이 비출레이죠. 봄에 씨앗을 뿌리려고 그러면 밭을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 새롭게 갈아내야 된단 말이야. 딱딱한 것을 갖다가 쟁기로 딱 갈아야 돼. 그래서 한번 흙을 완전 뒤집어 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지금 익숙한 대로 되어 있는 걸 새로 싹 한번 가는 거야. 그러면 갈다 보면 뭐가 나와요? 돌멩이들이나 찌끄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걸 싹 걷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익숙한 부정적인 생각, 신념,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그단하게 들어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걸 빨리 걷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돌멩이가 너무 크가 못 걷어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으니 그러면 옆에 가 이제 포크레인을 걷어내든지, 포크레인을 걷어내려고 하면 선생한테 찾아가야 돼. 선생한테 찾아가서 이제 좀 걷어내 주세요. 같이 우리 좀 걷어냅시다. 이렇게 해가 무거워가 이거 못 걷어내는데 같이 걷어내면 이거 걷어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단한 돌멩이가 지금 밭 한가운데 있는데도 걷어내지도 않고, 야, 그 돌멩이 있는데 걷어내라 하는데도 괜찮아! 돌멩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씨앗을 심어봐야 자라지도 않아. 뿌리가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걷어내고, 그 다음에 진짜 원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딱 이렇게 심는 거야. 딱 심어가지고 관심을 딱 가지고 물도 딱 주고, 그때 잡초가 확 뽑아보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한테 부정적인 그 심으려고 그러면 딱 한번 뽑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죽을 때 딱 됐을 때 수확을 빡 거둬야 되는데, 죽을 때 내가 수확을 거두려고 딱 갔는데 씨앗은 어디 가고 없고 남의 밭에서 막 날라오는 잡초만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거둘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 심는 이것을 좀 더 높은 의식에 있는 영성의 어떤 사랑이나 감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혜나 이런 것들이 수확이 확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쫙 거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고 없고 이 밭에다가 이제 뭐 돈은 많이 심어놨어. 그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막 밭에 쫙 돈나무가 막 자란 거야.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잡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먼저 내 안에 이 밭에 어떤 돌멩이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이 이미지라는 돌멩이를 큰가, 지금 당장 걷어내야 될 돌멩이인가, 아니면 자잘한 돌멩이인가, 있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돌멩이인가, 이걸 한번 이제 비추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야, 너 밭에 돌멩이 있어 이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저 밭에는 돌멩이 더 많네, 돌멩이 많네 이러면 네가 좀 찾아줄래? 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너 왜 우리 밭에 돌멩이 던졌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 진짜 있네. 그래. 이거 좀 한번 치워볼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비춤이죠. 그죠? 비춤은 내 의식 안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죠. 내 걸 봐야 돼. 근데 내 걸 안 보고, 야, 그 돌멩이가 있네. 이러면, 네가 던졌지? 이렇게 이제 하든지, 네 때문이야. 뭐 이러든지, 니는 없나? 네 밭에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돌멩이를 그대로 안 치우게 된단 말이에요. 돌멩이 있네 하면 딱 비춰보고, 와, 여기 있네. 와, 이렇게 있구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생겼네. 뭐 때문에 생겼는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이제 알아차려서 치우는 거죠. 그죠?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진짠가 가짠가, 내 건가 남의 건가 한번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이미지라는 돌멩이가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인가 엄마 것인가 사회에서 내한테 준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였는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이미지였는가,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인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했는 것인가, 이걸 구분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이 이미지라는 것이 진짠가, 이게 실제 있는 건가, 아니면 허상인가, 만들어진 건가, 자기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환영이단 말이에요. 환영. 불교에서 모든 것은 환이다, 환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자식을 볼 때 우리 아들은 이래, 자기가 붙이고 있는 그 이미지는
자기의 의식에서 이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야. 엄마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릴 때 좀 잘 못할 때 가졌던 이미지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어릴 때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쪽쪽발해. 이렇게 자꾸 하는데 나는 어른이 되어서 다 변했어.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걸 보는데 부모 눈에는 뭐 자식이 60이고 70인데도 어디 가면 야, 차 조심해라.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아니, 뭐 밥을 뭐 잘 챙겨 먹어. 그냥 돈 있어 아무 데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근데도 부모는 똑같은 이미지로 보는 거야.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미지가 딱딱해서 안 변하면 부모가 자식을 자기 안에 이미지 안에다가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갑갑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도 자기가 만든 이미지에 딱 갇혀버리면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과학으로 쳐도 과학적으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환영입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 속에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 속으로 또 들어가면 양성자와 전자가 있고 그 전자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로 치면 이제 다다다다닥 붙어 있지 않겠죠, 그죠? 세포와 세포 사이가 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떨어져 있는 세포 사이에서도 또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또 엄청나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핵이 지구라 그러면 돌고 있는 것은 저 목성이나 아니면 별들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이 핵하고 전자하고 요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99.9%가 비어 있다고. 실제 본다 그러면. 그런데 99.9%가 비어 있는데 우리는 딱딱하게 보여요. 딱딱하게 이렇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도 돼 있죠.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은 들리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느끼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말과 똑같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한정되어 있는 그 고진동의 주파수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 고진동의 그 주파수는 음파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이제 막 이게 물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너무나 딱딱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실제 같고 변화시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해서 의식이 올라간 사람들은, 진동수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 딱딱함 속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들의 의식이 수준이 대상의식에서 아상의식, 법상의식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점 올라갈수록 사물을 인식하는 시야가 엄청 예민해지면서 깊게 들여다보고 넓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이것이 삶의 수준이죠. 인식의 수준이 해석의 수준이고 삶의 수준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묶여버려가지고 에고의 욕망이라고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 묶여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실제같이 느껴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한테는 그게 막 실제인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유연하지도 못하고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미지가 실제로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신이 나는 털팔이야? 그런 게 있어? 그런 성향은 약간 있죠. 그런 건 없어, 사실은. 본인이 해석한 거야. 그냥 본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이 해석할 때는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르게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자기가 만든 해석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해석 자체가 자기가 빠져있는 대상의식,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대.
그래, 나 털팔이야. 왜 털팔이야?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을 갖다가 하나의 털팔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딱딱해져가지고 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네.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여신이었군.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근데 털팔이야. 이렇게 하면 여신이 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탐구하고 관찰하고 이걸 가지고 사색을 해서 진짜 내 삶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새롭게 운용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이미지였지만 나는 이런 이미지가 더 좋아 하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면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다 감정을 에너지를 넣으면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린다고. 여신이 털팔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운영하면 되겠군. 옷도 멋있게 쫙 빼입고 조신하게 웃을 때 이렇게 하면서 말할 때도 아주 애교 있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딱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우와 여신 같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요?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 과거에 그런 것들은 없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씨앗을 심어라. 그래 나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나는 가겠어. 이것을 우리는 초심을 딱 새기고 거기에 간절한 에너지를 딱 집어넣으면 새로운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으로 거기다가 감정의 에너지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창조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 명상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